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입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시 시립예술단의 평정 또는 전형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예방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시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제척 회피 규정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사유는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공고에 따라 시립예술단 전형위원회에 대하여 제척 회피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평정 및 전형 심사를 보장하고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전형위원은 전형 및 평정할 때마다 위촉하고 전형 등 임무가 종료되면 위원은 자동 해촉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10조의 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 10조의 2를 신설하여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하고 전형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24일 동안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수정 동안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동안건강증진과장 김수정입니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94호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모의 건강 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산 지원금의 지원 절차, 지원 중단 기준, 환수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수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산 지원금 대상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였고 지원금은 출생아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의 4차례에 걸친 협의조정 완료 결정에 따라 산후조리를 위한 사용처, 즉 산후조리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의료기관 이용에 한정하여 사용한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산후조리비는 연간 16억 8,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 추계는 2024년도 우리시 출생아 수 3,370명 기준 1인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2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정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 입법 예고 결과 등은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공고 사항을 반영하여 전형위원회에 대한 제척, 회피 규정 마련을 통해 예술단 사용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척 대상인 전형위원이 심사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심사의 공정성 회복에 적절한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을 하려냅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3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관리를 위한 산후 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신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적용의 명확성 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작구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은경택입니다. 정금주 과장님 이미 답변하시나요?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조례 의도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투명한 채용을 하기 위한 과정 절차잖아요. 네.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 예체능 쪽에 특히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고질병인 혈연, 학연, 지연이 많이 팽배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이 제척 회피 규정을 마련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년 전에 한 이제 정영위원께서 오셔서 네. 지금 평가로 받는 사람이 본인의 제자였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회피를 하신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에 이제 출신 학교나 이런 게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전형위원을 이제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그런 사항까지 검토를 해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금주 과장님께 하신 거예요. 이게 친인척뿐만이 아니라 같은 학교 졸업생, 같은 지역 출신에 대한 그런 연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안양시에서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을 넘어서 요즘에 연이 되게 많아요. 종교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처음 그 단어는 처음 들었습니다. 요새는요 이게 공통 단어예요. 학연, 지연, 혈연을 넘어서 직연, 동연. 동연은 뭐냐면 뭐 동아리, 동호회,
뭐 취미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회 이제 그런 거. 뭐 문중에는 뭐 그렇고 9년도 있어요. 9년 군대에서 맺어진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 공직사에서 팽배하게 있는 그 종교연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예, 알고는 있는데 네. 말씀드리기 곤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그 시장님 최측근이면서 실력자인 사람이 특정 종교 집단의 동호회에 그 신우회라 그러죠. 이제 그 종교 그 모임에 있다 보니 공무원들이 그 종교의 모임에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단체의 회원 수가 엄청 늘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늘었다는 얘기가 그냥 풍문이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종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 시립예술단의 단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연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조례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도 이거를 지킬 수 없는 조항이 우리 조례에 또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제7조 위촉 조항을 보면 이제 특별 전형에 의한 위촉이 있죠. 이거는 그 규정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것도 문제고, 또 구체적인 조례 조문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휘자 등이에요. 지휘자뿐만이 아닙니다. 추천을 받아서 비상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연에 의한 채용수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비상임 단원으로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상임 단원으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조항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조례에 관련해서 뭐 다른 의원님들 또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조의 위촉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드린 말씀 공감하세요? 예, 근데 저희가 공감은 하는데 그 종교용까지 이제 저희가 아니, 단원을 채용할 때 여기다가 그걸 넣으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우리 사회의 병폐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전에 네. 전형위원 위촉하기 전에 그런 연이 있는지 최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해를 하셨는데 그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종교연까지 포함해서 제재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병폐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네, 이번에 그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그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 전형위원에 대한 재책 회피 규정을 두는 거는 당연했는데 저희가 안 넣었던 거다, 그죠? 네. 그래서 저 전형위원에 대한 재책이나 회피 규정을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된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단지 그 사망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커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망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재책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실수로 전형위원으로 들어가고 추후에 그게 재책이나 회피 대상임을 알았을 때는 그 점수를 추후에 빼겠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 없을까요? 저희도 이제 요거 조례안을 제출할 때까지는 이제 꼼꼼하게 하려고 이제 이런 조항을 넣어서 했는데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사실 심사를 할 때 그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심사위원들끼리 심사를 하고 또 의견을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요 조항에 따라서 제척 대상인 심사위원이 다른 심사위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지금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저기 법령이나 조례를 다 검토를 해봐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어 있는 법령이나 조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추후에 점수를 빼는 것은 전체적인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차라리 다시 재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소송의 여지도 남길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사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나중에 정회 때도 제가 공개 석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입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경택입니다.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저희가 첫째야 200만 원, 둘째야 400, 셋째야 이상 1,000만 원으로 해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출산 장려나 임신 출산에 대한 장려 저출산 극복에 대한 장려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당시에 그 조례를 개정해서 200, 400, 1,000만 원으로 상향할 때 그 예산 편성의 기준은 뭐였어요? 저희가 제가 그 기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출산 2배 인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출산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그 안에 이제 그냥 맹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부분에 사용하라고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산 지원이 산후조리도 출산 장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네.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네. 자, 일단은 거기까지는 우리 김수정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제 설립하기로 했잖아요. 네.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동기 및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그 임신 출생에 대해서 네. 그 공공 산후조리원의 개인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네. 그 지원도 있고 또 일반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공공기관을 또 선호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좀 반영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장님 답변 잘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공공으로 운영하다 보면 네, 그 예산에 비해서 네, 그 예산 지출에 비해서 그 혜택받는 분들에 대한 네, 그 인원수가 너무 적고 우리 네. 시의 예산 지출이 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그거를 그리고 또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도
그때 7개소가 있고 하다 보니 네.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답변을 요약해 보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립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잡았고 네. 또 관내에 있는 7개 민간 산후조리원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시장 침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뭐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만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그 노인요양 병원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네. 오히려 그거는 규모가 더 크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병상이 기껏해봐야 몇 개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300개라 그랬나? 처음에 300개를 예상했었죠. 근데 지금 그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욕을 먹을 텐데 민간의 반발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건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유감스럽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이거는 공약을 변경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약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던 시민들께 또 의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사과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공공산후조리비를 100만 원 주겠다. 또 50만 원 주겠다. 해서 은근슬쩍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지원금으로 바꿨다는 거는 좀 그 의견은 조금 적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다 보면은 시설 및 인력하고 운영하는 거에 계속 지속적인 우리 시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뭐 민간 조리원 운영자들이 반대한다 해서 안양시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꺾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 일부는 싶은 거죠. 있습니다. 일부요. 네, 네. 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공공산후조리원은 그 저소득 계층의 산후조리를 위해서 추진됐던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든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50만 원씩 줄 게 아니라 이 정책의 영속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입소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 50만 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200이 됐건 300이 됐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그 기준을 그 산후조리원을 또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산후조리원을 안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사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걸 추정을 해서 하기가 조금 집행부에서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산후조리원을 못 가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라면 그 공약을 통해서 표를 얻었고 당선됐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입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은 과장님이 하는데 답변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네, 네. 질이죠. 예,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다가 산후조리비를 뭐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다시 50만 원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시장님과 안양 시민들과의 소통에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소통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뭐 반론이나 반박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산후조리비의 지금 이런 형태의 지원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겹치는 이중 지원이고 중복 지원이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노인 전문 요양원 설립, 또 노인 전문 병원 설립,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확히 진행된 거는 노인 전문 요양원. 네. 요양병원은 왜 진행이 안 됐죠? 요양병원은 지금 장소를 정확히 찾지를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소뿐이 아니라 그 요양병원의 규모가 들어오면 네. 그거에 대해 따르는 그 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고 좀 데미지가 있어서 요양병원을 건립을 우회를 해갖고 공공 요양 병동을 갖는 민간 병원에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치매 안심병동으로 네네, 해서 치매 네. 안심병동으로.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 이거 공공산후조리원을 공약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저도 존경하는 은경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또 설립이 된다면 지금 민간산후조리원이 7군데 한 60% 정도밖에 그 산후조리를 이용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사경제 침해를 많이 받고 그걸 또 건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보류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공공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전체가 해당이 안 되고 일부 어려운 시민한테 해당된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요. 저는 조금 안타까웠고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치매 전문 요양병동처럼 우리 산후조리원 7군데에서 이 공공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데를 좀 발굴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일부 공공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면 훨씬 우리 시에도 부담이 덜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공공 산후조리 그 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제가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공공산후조리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공약했던 내용도 이 어느 시나 다 마찬가지로 저출생에 대한 그 우려, 저출생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지금 저희가 그 축하금도 2배로 인상을 했고 이런 데서 이렇게 연유가 돼서 내려왔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그냥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공산후조리비를 그냥 전체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향보다는 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공공산후조리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뭐 처음서부터 뭐 몇십 배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산후조리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었으면
어쨌거나 규모는 작아도 공공산후조리실을 운영한다는 그 취지는 맞지 않. 이게 참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전체를 주느냐, 일부를 주느냐, 아니면 이거를 다시 당초에 출산 그 지원 축하금을 2배로 줬을 때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라는 그 맥락으로 공공으로 산후조리실을 그래도 이제 민간이나 쪽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네. 말씀드린 뜻 네, 알겠습니까? 예, 예. 네, 이상입니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강익수 의원입니다. 제가 사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존경하는 우리 엄경태 의원님이나 이렇게 김보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그거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셨지만, 우리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 산후조리원비 지원 관련해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저출산을 극복하고 네. 그 취약계층에 출산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취약계층이라는 말씀을 빼야죠, 그죠? 네, 이건 일단은- 보편 지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산후조리원비 지원 관련해서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을 보면 어쨌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다시 말씀드려서 출산 장려 지원 정책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2023년도에 이것 때문에 참 난항을 겪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정말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당대당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야기가 많이 커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을 했을 때에 굳이 이걸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여기 뒤에 검토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출산 지원금 현황 한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많이 주는 순서를 보다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혹시 보고 있습니까? 네, 네, 여기에서 상위 안양시를 제외하고 이 5군데는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아세요 이거? 네. 안양시가 안양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도 아닌데 저희는 출산 지원금을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재정 자립도를 한번 놓고 한번 바라볼게요. 여기 안양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구 소멸 위험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썼더라도 인구를 늘리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근데 재정 자립도가 좋은 다른 데는요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적게 줍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방향으로 보더라도 안양시는 출산 지원금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산후조리원비 지원 관련해서는 그 목적에 부합한 목적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정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출산 지원 정책에 있어서 안양시는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하나 또 안타까운 게 이 지원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비 지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백도 많이 생기고요. 이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혼돈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이게 출산 지원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법론적으로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드릴 부분도 있고 네, 뭐 시행 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 때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지영 의원입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이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사실 시에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저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적이라기보다 같이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후조리원의 본래 역할을 보면 산후조리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 신생아의 초기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즉 본질적으로는 산모 중심의 의료적, 생활적 회복 지원 기관입니다. 주요 역할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듯이 그 출산 그 산모에 대해서 건강 지원을 회복해주고 신생아에 대해서 그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산모의 신체적 회복, 뭐 출혈이나 자궁 수축, 그리고 뭐 유주 분비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산후 우울증 예방, 그리고 심리 안정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 식사, 휴식, 생활 전반적인 관리를 약 한 2주 정도, 2에서 3주 정도 네. 해주고 있죠. 이 출산 지원금에 대해 출산 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죠? 출산지원금 대상이요? 네네. 출산 수혜 지원금 대상. 출산 지원금은 전 아이를 다 첫째 아가 200, 네. 둘째 아 400, 셋째 아는 500 이상으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그 지원금을 줄 때, 그러니까 이 신청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청 서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지원금이요? 네네. 일단 저희 안양시에 12개월 이상 전부터 이제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네. 출생 신고가 이제 안양시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고요. 네. 부나 모가 같이 등본에 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안양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도 같은 똑같죠.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면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한 산모 모두에게 지역 화폐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 지금 이번 조례에 따라서 가다 보면 산후조리원이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는 지원받을 수가 없고, 앞서도 한 번 말씀해 주셨지만 지원받을 수 없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 지점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출산 지원금과 지원 대상이 같으므로 출산을 하였으나 출생 신고 전 영아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그 현재 주고 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처럼 모두를 다 주고 네. 싶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이제 승인을 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영아에 대해서 그 사망한 영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랑 같은 이제 저기로 하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실비로 줘야 되다 보니까 네. 그거가 조금 줄 수 없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랑 협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게. 그럼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협의가 저희가 4차례나 했는데 네. 그게 어려웠습니다. 예. 참 그래도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입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어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사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지만 건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사실 복중에 있을 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출산을 했을 때 뭐 그러니까 아이가 뭐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좋지 않은 또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뭐 산후조리원에서 가끔 또 불미스러운 사고로 출생 신고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나는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속상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그런 거를 계속 제안을 네. 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산후조리비로 다 50만 원을 네. 또 영아 사망자에도 주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나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네 차례라서 거의 네. 2년 동안 이게 저희가 계속 협의하면 안 되면 또 다시 올려서 수정해서 올리고 해서 네. 그런 거라서 그게 이제 의원님의 의도는 정확히 알지만 좀 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출산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네. 그게 이제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대로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을 했냐 안 했냐 네. 그렇게 기준으로 잡으려고 한다면 출생 지원이어야지 출산 지원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부서에서도 앞으로 좀 큰 맥락에서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경수 의원입니다. 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들 또 우려의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되고요. 사실 안양시에서 출산 지원금 100, 200, 1000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적은 액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책으로 이런저런 이제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펼치는데 은경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소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또 다른 또 관점으로 보자면 사실 저희가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가 돌봄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돌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안양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 예를 들자면 돌봄 아동 수당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바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과 가정에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례를 좀 더 발굴하고 그런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는 어찌됐건 시장님의 공약의 또 일환이기도 하고 또 출산하시는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또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 400, 1000 네네. 예. 이상입니다. 장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산후조리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시지만 지금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예산 투입 대비 좀 수혜 인원이 적고 민간 경제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 속에서 지금 방향이 수정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랑 사회보장신설협의로 올라온 이 안은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전한 지원이 될 수 없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청주의적인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보편 또 지원을 그거를 해보고 복지부에서 싶었는데, 예, 어려웠습니다. 못하게 해서 네, 네. 사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정책이 지금 막 유행처럼 다 하고 있긴 한데 이거가 원래 추진된 목적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곳이 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원정 산후조리를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추진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도 산후조리원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안양은 사실상 산후조리원이 여러 군데가 있기도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설립이 어려워서 이렇게 현금 지원으로 바꾸는 형식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 전라남도 순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민간조리원이랑 연계를 해서
위탁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병원 이 현대 여성아동병원이라는 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제 지자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런 방식을 고민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고민이 부족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저희 여러 의원님들께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출산지원금 말고도 경기도에서 받는 게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양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저희 출산지원금 포함해서 임신축하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앙정부에서 주는 첫 만남 이용권까지 해서 현물 바우처 다 합쳐서 첫째를 낳으면 46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 790만 원, 셋째를 낳으면 1,36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사실상 이 중앙이랑 이걸 뭐 안양시에 할 얘기는 아닌데 이 출산 지원, 현물 지원이 광역이랑 기초나 중앙정부 간에 전혀 상호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현금 지원을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존경하는 저희 의원님들도 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전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금 지원이 0에서 1세에 집중돼 있는데 연령별로 양육비 지출 패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령별로 조금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고 사실상 저희 출산지원금이 굉장히 지금 경기도 탑이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 이미 산후조리비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님의 어떤 의도는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그러니까 출산 전반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목적은 달성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장경수 위원장님과 그 김보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민간과의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했고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께서는 이 산후조리비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각지대를 좀 메꾸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어려운 집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조차 없고 지금 여름이라 굉장히 더운데 집에서 조리하면서 에어컨도 맘대로 못 트는 정말로 어려운 산모들도 있거든요.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식으로 또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네, 강익수 의원입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강익수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강익수 의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강익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시간의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본위원회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수기 과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